저는 민중당 공동대표 맡고 있고요. 청년민중당 대표 김성경입니다. 민중당에서는 그 방위분담금 인상 저지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 11차 협정에는 방위분담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당 차원에서 이제 특별위원회처럼 운동본부를 구성해서 지난 그 3차 협상 때 전당적 그 실천을 좀 진행했었고요. 그 전 2차 협상 때부터 요 그 기구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위분담금 협정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죠. 이름이 좀 그럴싸한데 사실 방위분담금이 아니라 미군 주둔비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군의 주둔에 따른 비용은 사실 미국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미국이 91년도에 자신들의 그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맹 국가에게 분담금 요구하게 되고 그때 이제 방위분담금 특별협정을 맺게 되면서 원래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그 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때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 가파르게 올라서 이번에 1조 389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난 10차 협정 때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돈도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6배 가까운 50억 달러, 약 5조 8천억이라고 하는데 이 돈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위분담금 자체에 태어나서는 안 될 협정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라고 하죠. 여기 핵무기나 여러 핵잠수함 등 이런 평화를 위협하는 미군의 그런 어떤 전쟁 야욕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핵무기들을 구입하고 도입하는 것에 우리 국민 세금으로 쓰인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의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좀 크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는 쉽게 말하면 닥치고 삭감이고 인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야 되고 왜냐면 이 그 처음 맺었던 협정 내용 자체가 그 문제가 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지키지 않는 게 이번에 미국에서 요구인데 이 방위분담금을 정말 명분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정부는 이제 잘 알기 때문에 방위분담금은 인상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한 중요한 것은 방위분담금을 올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미국의 그런 뭐 압박을 정확하게 좀 보고 더 당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 2013년도에 그 이석기 의원이 밝혀냈던 것이 그때 이제 5년간의 방위분담금이 사용되지 않고 적립된 금액이 뭐 1조가 넘는다고 하는 이미 방위분담금은 터무니없이 이미 요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을 환수 조치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비례해서 삭감하는 게 정상이지 인상하는 것은 터무니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주장을 힘을 실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 반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96%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요. 국민적 뒷받침,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말 미국과 더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겠다는 이 카드를 트럼프가 이번 5차 협상 전에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늘 이 미국에서 쓰려고 했던 카드였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여론이 어떠냐. 주한미군 철수를 해도 방위분담금 인상은 안 된다는 것이 69%의 여론이에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자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는 절대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독처럼 마치 이제 행동하는 것이 지금의 그 대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2018년도 9월에 이 평양 정상회담에 참여한 총수들의 이 그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서 뒷조사를 했다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내법을 고쳐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등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방위분담금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이혜원 의원을 대사 관저로 불러가지고 50억 달러를 20번이나 언급했다고. 국회의원 중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가서 그렇게 뭔가 이 20번이나 언급을 들으면서 굴욕적인 것을 이제 경험한 거잖아요. 대사가 이렇게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국회의원을 불러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게 과히 상식적인가? 그래서 민중당에서는 해리스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페르소나 논 그라타, 이것은요 비엔나 협약 구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수교국에 파견된 외교관을 이 비우호적 인물 또는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것인데요. 파견국이 이에 대해서 통고를 받으면 해당 그 외교 사절을 소환하거나 외교직을 박탈시킬 수가 있는 것이 관례이고요. 이런 데 있어서 지정된 외교관은 정해진 그 기간에 주재국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 해리스를 비우호적 인물, 기피 인물로 볼 수 있냐? 민중당은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사건건 미국에서의 그런 부당한 그 압력들에 대해서 대사가 국민 정서와 여론을 살폈으면 총독처럼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아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몇 가지 모습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슨이야말로 기피 인물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시기야말로 한미동맹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금과 옥조처럼 한미동맹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 한미동맹을 피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북미 간의 대결전이 정말 끝을 향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한반도 정세가 또 어떻게 나아갈지 굉장히 중요한 정세적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큰 원칙은 남과 북의 가장 큰 화합, 그리고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내용이 중요한 건데, 지금 미국이 지금 이렇게 방위분담금 인상 요구를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일련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과연 지금 한미동맹은 유효한가? 그리고 또한 동맹 국가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진정 동맹 국가로 대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조로 가까운 돈을 미국한테 줄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에 쓰여지게끔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데요. 진정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남과 북의 힘, 그리고 화해와 평화를 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데 있어서 이 자주의 기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그 짧게는 수십 년, 그리고 길게는 수백 년, 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형은 늘 이 4대 세력과 자주적인 세력 간의 갈등이었죠. 그리고 늘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었던 것인데요. 해결하지 못한 우리 한반도의 자주적인 운명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개척할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더욱 당당한 한미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 방위분담 인상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차 그 방위분담금 특별협정의 협상 과정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지난 그 3차 협상 한국에서 진행되었는데요. 협상이 열리기 전에 이제 드하트 수석 대표가 열흘 전에 방문을 했고,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을 비공개로 이렇게 만나오면서 압박을 해왔거든요. 명분은 국내 여론을 듣겠다고 했지만 실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미국 측이 얼마나 요구하는지를 알리는 세일즈 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리고 더 그 자체가 굉장히 굴욕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5차 협상부터는 미국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협상 대표들이 정확히 협상장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국민적 분노가 높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국면에서 정말 범국민적인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범국민 촛불이 같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인상을 요구하는, 그리고 우리 나라를 무시하는 미국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정확히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여금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의 국민들의 목소리, 우리 민중들의 목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내외적으로 알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내년으로 이제 넘어갈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맞물릴 텐데요. 이 방위분담금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번에 결의안을 동의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친미 4대 세력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내년 총선 전국에서 이 방위분담금이 만약에 졸속적으로, 굴욕적으로 협상이 타결이 되고 그것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협상 내용에 이제 굴복해서 비준을 통과시키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방위분담금의 그 비준 문제는 선거 이슈의 주요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연 국민의 목소리, 자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정당은 어디이고 어느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편에 서는지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연말까지 이 미국을 반대하는 촛불을 어떻게 압도적으로 만들 것이냐. 그 협상이 열릴 때마다 국민적 분노 때문에 미국 대표들이 협상장에 정말 제대로 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의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누가 이 방위분담금을 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또 누가 인상을 찬성하고 있는지, 정말 누가 자주의 목소리를 내는지, 누가 미국의 편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비준을 저지하는 수장까지 민중당이 앞장서서 나아갈 것이고요. 총선 국면에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 부당함을 알리고 올바른 한미 관계를 정말 바로잡자, 불평등 한미 관계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민중당이 가장 앞장서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